안녕하세요, 디클래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DJI에서 최근에 출시한 매빅 3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매빅과는 어떤 게 틀려졌는지,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나왔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두가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매빅 3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매빅 3 언박싱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색이었습니다. 기존 매빅 시리즈들은 예전부터 은색 계열의 색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매빅 3는 은색보다 더 짙은 흑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영상 커뮤니티에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과는 전혀 다른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사실 기능과 엔진 스펙만을 보고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름신을 강림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프레임 암대의 꺾임 각이에요. 지금 딱 보면은 암대가 밑으로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매빅 3가 출시되기 전에 이 암대가 예전 DJI 인스파이어처럼 이륙하면 뭐 랜딩 기어가 이렇게 막 내려간다 이런 썰도 막 엄청 돌았었는데 사실 그런 기능은 탑재가 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다른 매빅 시리즈들과 다르게 다리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고 기체가 조금 우직하게 커진 느낌이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양표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매빅 에어 2S가 가로 세로 넓이죠. 이제 183 곱하기 253 곱하기 77mm로 총 대각 길이가 302mm입니다. 매빅 2가 322 곱하기 242 곱하기 84 대각 길이는 354mm. 하지만 매빅 3는 무려 347.5 곱하기 283 곱하기 107.7로 총 대각 길이가 무려 380.1mm입니다. 안눈에 봐도 커진 듯한 느낌이 조금 확 있었는데 이렇게 사양표를 직접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매빅 무게입니다. 매빅 3의 무게는 895g입니다. 시내 모델은 플러스 4g을 더해가지고 899g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전 위에서 펼쳤을 때 사이즈를 보면 가장 사이즈가 컸던 게 매빅 3였죠. 매빅 3였는데 매빅 2S를 제외하고 매빅 2보다 가벼운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일단 이 기체를 사용하고 들어본 경험자로서 말을 조금 드리자면 뭔가 매빅 2를 들었다가 매빅 3를 이렇게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부품이 덜 들어간 느낌? 뭔가 속이 부품으로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빈 공간이 많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무게가 가벼워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비행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있겠죠. 그리고 영상 뒤쪽에서도 비행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거긴 하지만 현재 매빅 3 스펙상의 비행시간은 46분이거든요. 46분인데 아무래도 무게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게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 여부겠죠. 21년 무게에 따른 드론 자격증 세분화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총 4가지로 나뉘게 됐는데 현재 매빅 3를 날리시려면 4종 자격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4종이 250g에서 2kg까지인데 4종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매빅 3를 구매하셔도 날리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4종은 온라인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4종 자격증이 필요한데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야심차게 드론 4종 온라인 시험 답안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현재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답안지 보시고 단시간에 드론 4종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 상승 한계 고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DJI 사양표에 보면은 최대 상승 한계 고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체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인데 일단 매빅 3의 상승 한계 고도는 해발 6000m라고 합니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발 6000m까지 올라갈 이유는 대부분 없죠. 저희가 촬영용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떠한 피사체를 또는 상황등을 찍어내려고 이렇게 드론을 사용하는 것인데 6000m까지 날려 이게 상황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항공안전법이라는 게 있죠. 항공안전법상 최대 올릴 수 있는 고도는 150m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해야 하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150m 이상의 고도를 무조건적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시면 허가를 내어주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정말 6000m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올려볼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높이까지 올릴 이유는 딱히 없다. 자, 매빅3의 최대 비행시간은 46분으로 기존 매빅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매빅 프로와 미니, 에어 비교 영상에서 비행시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누군가에겐 이 비행시간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저번에 야외 촬영 나가서 매빅3를 테스트했을 때 핸드폰 영상입니다. 드론을 조금이라도 날려보신 분들이라면 위에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비행 시간이 바뀌길래 고장이 난 건가? 아니 뭐 일시적인 오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버 서울리안님께서 매빅3 리뷰를 해주신 영상을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변했던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순풍이 불 때는 드론이 그 바람을 타고 가서 무리 없이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역풍이 불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바람을 버티면서 진행 방향으로 이제 드론이 뚫고 나아가야 되니까 배터리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진행 방향 쪽으로 드론을 날렸더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반대로 기체를 돌려서 바람을 맞으면서 진행하니까 비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까지 계산해서 남은 비행시간까지 알려준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비행시간이 길어진 이유 또 하나는 배터리의 용량의 증가에도 있습니다. 기존 매빅2 배터리 용량은 3850mAh였는데 매빅3는 5000mAh까지 늘었고 매빅3 배터리 설계 자체가 바람의 저항을 감소할 수 있도록 DJI에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매빅2에 비해서 큰 외관이지만 줄어든 무게와 배터리 용량의 증가, 바람의 저항을 감소하는 배터리 디자인 등이 이 세 박자를 이뤄가지고 46분이라는 비행시간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조건이든 안 좋은 조건이든 주어진 비행시간 안에 최대한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내 촬영 능력을 올리는 것이 스펙 좋은 기체가 출시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다음은 최대 비행거리입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30km로 전 매빅 기존과는 10km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체가 가벼워지고 배터리 용량도 많아지고 해서인지 최대 비행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또 영상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쭉 날려보고는 싶어요. 이 스펙상에서 말하는 이 30km를 정말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날려보도록 하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최대 비행거리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엄청 짧으면 불편함을 조금 느낄 수는 있지만 기존의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의 이동 경로를 잘 살펴보면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간단하게 한 장소에서 찍는다면 물론 이동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해야 한다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 안정상의 문제도 있고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주변 환경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 비행거리가 너무 짧으면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매빅3 최대비는 30km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30km나 된다고 해도 한 자리에서 찍는 드로너분들은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매빅3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매빅3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 즉 카메라가 듀얼로 두 개로 합쳐져서 출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매빅 에어 2S는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매빅3는 무려 포서드 센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하셀블라드 카메라가 주 메인을 담당을 하겠는데요. 스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20메가픽셀의 포서드 C모드 센서 그리고 풀프레임 환산 24mm 조리개는 2.8에서 11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원 렌즈의 스펙은 2분의 1인치 C모드 센서와 20메가픽셀 화강 풀프레임 환산 162mm인데 이 망원 렌즈의 스펙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촬영을 위한 스펙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7배 넓어진 화각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디지털 줌 28배까지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줌을 하면 할수록 화질 손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빅3를 만들어낸 DJI에서도 이 줌 기능은 촬영이 주가 아니다. 탐색을 하는 용도로 탑재를 시킨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촬영만 고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줌에 대한 기능보다는 전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포서드 센서가 탑재되어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빅 3 영상 스펙은 이렇습니다. 하셀블라드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5.1K 5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4K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C4K라고 해가지고 시네마 4K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인치 센서에서 포서드 센서로 대폭 향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4K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뭇 다른 화질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4K는 가로 세로 3840 곱하기 2160으로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네마 4K는 4096 곱하기 2160으로 19대 1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어디선가 많이 봐왔던 화면 비율일 거예요. 바로 영화나 조금 시네마틱한 영상들에 적용되는 위와 아래를 조금씩 크롭해서 영화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임의로 편집 프로그램 상에서 위아래를 크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편집을 하지 않고 소장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편집 정도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직접 찍은 영상물로 다이나믹한 음악과 조화를 좀 이뤄서 소중한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장애물 감지 센서입니다. 장애물 감지 센서는 상향, 하향,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 2개의 비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더욱더 정교하고 부드럽게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APAS 5.0으로 한층 더 성장해진 장애물 감지 센서는 사실 저희 저번 모델이 매빅2나 매빅에어2, 매빅에어 2S에서는 섣불리 이 장애물에 밀어볼 수가 없었어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 센서를 100% 믿질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매빅 3는 좀 궁금해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장애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잠깐 날려봤는데 나뭇가지 같은 것들 감지를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행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틱을 조작하면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피한 건지 아니면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혼자서 감지를 해가지고 피한 건지, 실제로 저희가 그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와봤고요. 그래서 일단 나무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으로 드론을 앞으로 밀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살짝 좀 밀어보면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모습이죠. 카메라를 좀 옮겨서 여기 좀 잘 보이는 농구 골대를 한번 밀어볼게요. 보시면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쭉 가면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위에 그 골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골대가 있잖아요. 그거마저 이렇게 다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물 감지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더 세밀하게 장애물을 감지하는 듯한 느낌이 엄청 있었습니다.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에어2, 에어2S, 매빅2,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들도 저희가 장애물 감지 센서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장애물 감지 센서가 100% 장애물을 모두 감지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빅 3는 나가서 직접 장애물에 밀어보니까 정말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매빅 3는 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다. 이 매빅 3는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빅 2에서는 사실 슬로우 모션 기능이 따로 없었고, 에어 2는 아마 FHD로 120프레임, 240프레임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 탑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풀 HD죠. 아무래도 240프레임이라고 해도 풀 HD와 4K는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슬로우 모션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표준 기본 화면에서 조금 크롭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풀 HD하고 4K는 픽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용량 자체가 조금 틀리죠. 근데 저희가 매빅 에어 2로 120
120과 240을 돌렸을 때랑 직접 나가서 매빅 3로 4K로 120프레임 돌렸을 때랑은 화질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4K 120프레임이라는 거는 진짜 하이엔드 카메라 정도에 가야 조금 구경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4K 120프레임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잠깐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날려봤는데 화질이 조금 붕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깨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FHD랑 4K랑 뭐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매빅 3를 구매해서 슬로우 모션 기능을 실제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슬로우 모션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은 그 기본 표준 광각 렌즈에서 약간 조금 줌이 되면서 화면이 크롭이 돼요. 그래서 그 4K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깨지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전 모델인 매빅 2나 2S에 있는 120, 240의 슈퍼 슬로우와 지금 현재 매빅 3에 있는 4K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은 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디로그 촬영이라고 해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소장만을 원하는 분들이나 또는 색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 로그 촬영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햇빛 등이나 빛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밝은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색 보정을 하게 되면 피사체가 이상으로 어두워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밝은 부분 이나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로그 촬영을 하는 건데, 방금 위에서 보셨다시피 저렇게 뿌연 상태의 원본을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고, 편집과 색 보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색 보정을 하시는데 색에 대한 지식이 얕거나 잘 모르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촬영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로그 촬영을 해서 색 보정에 대한 감이나 로그 촬영에 대한 그런 색 보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새 이 매빅 3를 가지고 로그 촬영을 조금씩 해서 색 보정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히 색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색 보정이 잘 되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빅 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네 버전을 구매할지 그냥 콤보로 살지를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시네와 일반 콤보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콤보로 구입을 했고요. 조금의 차이라 하면 단 4g 차이의 무게와 스마트 조종기, 그리고 시네 버전에만 있는 1TB SSD 고속 내부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프로레스 422HQ 코덱이 지원된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매빅 3 시네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다면 확실히 일반 콤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을 수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있다고 한들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는 굉장히 가격이 사악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 돈이 없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매빅 3의 출시이기도 하고, 이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기체를 구하는데 시간을 좀 허비를 하게 돼버려가지고 영상이 늦어진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빅 3 공식 홍보 영상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in us as we explore some of the most exciting features of DJI Mavic 3. Mavic 3 features a stunning Hasselblad camera with a 4/3 CMOS sensor. Having such a large sensor on a drone of this size is an absolute novelty. Compared to smaller sized sensors, it lets you capture images at higher dynamic range and better low light performance. The 5.1K video resolution gives you incredible details and provides plenty of room for resizing and reframing in post. Mavic 3 delivers epic slow motion shots with up to 120 frames per second in 4K. To get the most out of your footage, Mavic 3 Cine uses the Apple ProRes 422HQ codec, which is the industry standard for high-quality video. Together with the 10-bit color depth
and D-Log image profile, it opens up a professional level of editing flexibility. Mavic 3 Cine makes sure you don't run out of storage by integrating a massive 1TB SSD drive directly into the drone. If you prefer professional-looking results without post-processing, the Hasselblad Natural Color solution provides incredibly rich and accurate colors straight from the camera. But Mavic 3 doesn't just have one camera. Explore mode unlocks an additional half-inch sensor telecamera for up to 28 times zoom. With the attachable wide-angle lens, you're finally able to shoot still images and video at an impressive 15.5 millimeters. The new DJI RC Pro controller offers a more precise and convenient control experience, along with a crisp, ultra-bright display. To perfectly frame your shots, reliable video transmission is crucial. The O3 Plus video transmission makes sure your connection stays smooth, even over long distances or in complex environments. Mavic 3 stays in the air for up to 46 minute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issing the perfect shot anymore because of low battery. Multiple visual sensors enable accurate recognition of objects omnidirectionally. That means Mavic 3 can automatically sense and avoid obstacles during flight, even when moving sideways and backwards. This also allows ActiveTrack 5.0 to be more advanced than ever before, providing safe and reliable tracking even of fast-moving subjects in complex environments. It also enables Mavic 3's advanced return-to-home function, as it combines these sensory capabilities with real-time data to intelligently plan and fly an optimum route back to the home point. The Master Shots function automates complex aerial movements and allows anyone to get professional-looking shots. With its powerful camera performance, intelligent safety features, and some of our most advanced flight technologies ever, the new DJI Mavic 3 is a must-have for professional content creators. This is imaging above everything. This is DJI Mavic 3.